안녕하세요. 품질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어, 실험계획법을 실제 적용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다니던 회사에서, 이 식스 시그마 개선 활동을 이제 1위를 했던, 자료고요. 어, 별로 요즘 분들이 보셨을 때는 예쁘진 않는데요. 그때도 그렇지만 뭐 이게 뭐 이렇게 제가 예쁘게 만들진 않았는데 그 내용상으로 리얼하게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해서 수상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때 당시에 이제 휴대폰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였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번호가 써져 있는데 이 보이는 면이 그 베이스라는 면이고 이 반대면이 커버라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하고 다르게 예전에 이제 그 피처폰이죠. 예전에 아주 옛날 피처폰들은 배터리가 그 외부에서 이렇게 탈착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단자도 있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베이스하고 커버, 지금 보이는 면 베이스와 얇은 베이스와 반대쪽 두껍게 있는 이 커버가 냄비 덮듯이 이게 덮은 상태에서 요 끝에 테두리만 초음파로 진동하면서 누르는 작업으로 얘를 서로 붙입니다. 이 안에는 그 배터리 셀이 있고요. 근데 이 5번과 6번만은 잘 떨어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 떨어져서 신뢰성 실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용 신뢰성이죠. 그 잔충격이나 이런 거 충격을 줬을 때 이 5번하고 6번 부위가 여기가 잘 뜯어져 갖고 예, 벌어지거나 뜯어져서 좀 리젝이 좀 많았었습니다. 불합격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개선하는 걸 테마로 잡아서 했던 활동이고요. 요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또는 뜯어지냐 안 뜯어지냐 사람 손으로 측정을 했었는데 이때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게 요 부위를 동그랗게 그 푸시풀 게이지 있잖아요. 누르는 다이얼 게이지.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깨지는 순간을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을 기록을 했어요. 해보니까 5하고 6번만 유독 잘 떨어지는 잘 떨어지는 힘이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3, 4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이라는 값을 임의로 스펙을 정했고요. 7이었나? 7 정도 제 스펙으로 줬고 나머지는 뭐 1번이나 2번, 4번, 3번 이런 부위는 그 이상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을 어떻게 하면 잘 붙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었고요. 어,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5번, 6번만 유독 떨어진다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이스라는 그 플라스틱 케이스에 대한 전장 치수에 대한 공정 능력을 보니까 스펙선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주 안 좋게 불량하게 떨어져 있죠. 음, 그리고 커버에 대한 케이스 이것도 공정 능력을 한번 보니까 영광인전공이라는 업체하고 프리마테크라는 업체가 서로 평균도 다르고 평균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산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해당 업체랑 이 표를 보여주면서 미팅을 했고요. 이 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저게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된 상태에서 주요 인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실험 계획을 했어요. 제가 여태껏 설명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실험 계획을 했고,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스피드하고, 어,
플래스 뎁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간 누르는 힘, 누르는 깊이, 하고 뭐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어, 영향을 준다, 유의하다 이게 나왔고 그리고 저렇게 나오기까지의 또 그 케이스도 과거에 이렇게 스펙에서 떨어져 있던 그래프가 나중에 이렇게 두 개 업체가 같이 들어와도 이렇게 가운데 잘 어느 정도 안착되는 개선을 했습니다. 커버도 이게 쌍봉나타처럼 두 그룹이었는데 약간 옆으로 좀 벗어나긴 하지만 산포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일정하게 만들고 나니까 저 실험계획법도 굉장히 유의하게 잘 나온 상태였고요. 그래서 특히 6번 부에 대한 공정 능력을 보니까 과거에 이 7kg per 그램, 예, 킬로그램 요거를 이제 한참 상회를 해야 되는데 못 미쳤지만 그 뒤로는 굉장히 상회하게 됐고 이 활동으로 인해서 해당 그 휴대폰 케이스의 분량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뭐 한 90%, 한 70% 개선, 80% 개선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제로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때부터 저도 굉장히 그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개선하는 거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좀 믿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1등을 했지만 이때 1위를 수상했는데 그럼 제가 이걸 많이 해봤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품질 경영 기사, 당시에는 이름이 품질 관리 기사였는데요. 그걸 따고 사실 이 식스 시그마 개선 활동은 전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 저는 그 교과서대로 했을 뿐이고 거의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꼼꼼하게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순서를 최대한 따르려고만 노력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게 또 수학이 아니니까 어떤 그 확률적으로 뭐가 더 유리한지만 파악하려 했지 그 정확하게 그 값은 나오냐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개선도 했고 1위도 수상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케이스 안에 있던 셀이 이런 모양이고요. 특히 플러스 단자가 제 기억에는 이 플러스 단자 쪽에는 그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니켈 플레이트를 단자를 그 스팟 용접, 점 용접이라죠. 전기로 이렇게 콕 찍어서 용접하는 하는데 그게 참 잘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약간 신뢰성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활동을 할 때는 이걸 한번 그럼 개선해 보자. 도전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이 회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어, 우선은 그 마이너스 쪽 잘 붙는 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스펙을 주면 되겠다라고 제가 임의대로 스펙을 줘서, 이 정도 힘만 버티자. 이상만 버티자. 스펙을 넣었고, 음, 그리고, 이렇게 해당 그 스판 용접하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면서, 인자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그래서 여기와 같이 이게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되는 제어 인자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이게 숫자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뭐 전도체 연마 상태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숫자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거의 실험 계획할 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 인자를 갖고 네 개 인자를 갖고 실험 계획을 했고요. 이건 제가 기억에는 요인 배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인 배치. 그래서 요인 배치해서 어, 특히 뭐냐 이게 피부가 가용접 전압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가용접을 세게 할수록 유리하다. 뭐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퀵 윈, 그러니까 즉시 개선으로는 이 밑에 그러니까 텅스텐 그
받침이 음,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데미지를 먹어서 이게 파인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태를 항상 메인터넌스를 좋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실험 계획으로 이제 주요 인자를 찾았으니까 그걸 이제 좋은 방식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어,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전에 스펙에 이렇게 걸쳐 있던 게 나중에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리얼하게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떤 그 의미된 숫자가 전혀 없었고요. 리얼하게 했을 때 간당간당하지만 올라갔어요. 예, 그 전보다는 올라갔고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럼 좋아졌냐? 어, 이 스팟만큼은 97% 정도 개선됩니다. 스팟만큼은 97% 정도 개선됐고 얘로 인해서 그 연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정 전체 공정에서 해당 공정에서 60%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혀졌어요. 제 전 직장 지금 없어졌는데 이게 그 파워포인트가 워낙 오래된 버전이다 보니까 얘가 좀 얘는 좀 뒤집혀졌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방산, 항공 이쪽에 특화된 이제 용접에 특화된 업체고요. 이때는 용접 파이프, 그러니까 연료 배관 파이프 안쪽에 그 용접을 하고 나면 용접열에 의해서 그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안쪽이 어, 뭐죠? 그 부동태 막 한마디로 부식을 막는 막이 손상되면서 여기 사진처럼 약간 그 누렇게 변합니다. 약간 산화된 막이 생기는데 이거를 고객이 어떻게 볼 때는 어, 이거 녹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안쪽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도 그렇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원래는 없애기 위해서는 전해 연마라는 걸 통해서 이 막을 한번 싹 벗겨주고 그 다음에 녹슬지 말라고 부동태 막을 입혀줘야 되는데 이때 사양을 그걸 집어넣지 않아서 그리고 안쪽이 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공정에서 그걸 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이제 이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변경하지 않고 이 산화 피막을 최소화로 할 수가 있냐? 그래고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었고 이거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래 작업한 이제 오래 작업한 이쪽으로 이제 오래된 이 분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조건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용접을 해보고 그 내용을 보시고 나쁘면 1, 좋으면 10을 주시고 모르겠다, 애매하다 하면 5를 달라고 했습니다. 점수를. 그러니까 제가 측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적으로 이건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이거는 이제 직교배열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줬을 때, 그분께서는, 이거 뭐,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거 용접 안 되는 조건을 왜 주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노란 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모르시고, 그것까지 모른다. 이거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 뭐 이렇게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실패해도 좋으니까 실패도 왜 실패하는 건 보는 거니까 진행해달라 해서 총 8번의 실험을 했고 그 중에서 특정 조건에서 굉장히 용접도 잘 나오고 색깔도 엄청 깔끔한 상태가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실험을 해본 그 당사자도 엄청 놀랐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그걸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진이 비어 있는데 이것도 리얼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제품이 그 손상돼서 보여준 거뭐 사진 찍을 게 거리가 없어서 그냥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뭐 그 고객도 요 나중에 결과물을 보더니 굉장히 흡족해 했고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사양 변경 없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이것도 제가 또 추가로 또 보여드리면 어 이거는 제가 미니 테이프 없이 한 거예요. 엑셀로 했고, 이 주황색이, 총평균, 전체 평균이고, 이게 각
그 인자별 주효과도입니다. 주효과도 이게 높다, 낮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뭐 RPM이 1수준, 첫 번째 수준일 때는 이렇고, 낮을 때는 이렇고. 음. 그래서 요거 갖고 제가 이제 최적 조건을 해보니까 전류는 기존에는 막그 전류 34에 회전 속도 54, 뭐 백쉴드라고 해서 가스 들어가는 게 5, 그다음에 그또 바깥에 쉴드 가스는 16.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최적 조건으로 보니까 전류는 34를 주지 말고 30을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좀 약하게 해라. 그 다음에 단, 회전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약한 불로 천천히 구워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큰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백실드하고 이런 것들은 어, 3이면 좋겠다. 이거는 16이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뭐 그냥 일반 실드 가스는 기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백실드는 조금 높긴 한데 그 이유는 그 파이프 이게 안쪽이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산소를 밀어내는 가스가 많은 게 유리하다. 그래고 산소하고 접촉을 최대한 피하게 만드는 게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약한 불에 천천히 굽고 산화가 되지 않도록 산소를 밀어내라. 다른 가스로, 그러니까 아르곤이나 뭐 다른 가스로, 질소나 이런 가스로 밀어내라. 산소를 밀어내라.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제가 그 실제 현업에서 써왔던 실험계획법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품질 경영 그러니까 기사 땄을 때부터 어, 써봤고 써보니까 분명 효과가 있고 효과가 아주 크냐 적으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 완벽하게 조건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어진 조건에서는 뭐가 최선인지는 알 수 있고 뭐가 영향이 많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리도 이해하게 되어서요. 정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 이 내용을 청취하신 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보셔서 뭐 집에서 커피 타는 것부터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커피나 뭐 김밥,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뭐 것들 아무거나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시중에서는 뭐 옛날에 뭐 종이 헬리콥터 있잖아요. 뭐 그걸로 실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투석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아이디어 내보셔서 실생활에 한번 접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